두 번째는 아까 두 번째 보여드렸던 시카고 유니버시티는 굉장히 들어가기 어려운 대학이고 한데 이 대학은 1890년도에 누가 만들었는가 하면은 여러분 록펠러 아시죠? 록펠러. 록펠러가 석유를 가지고 돈을 굉장히 많이 벌어서 학교를 만들었는데 이 학교가 삼류학교예요. 삼류학교. 그래서 이제 이게 하버드 같은 대학을 만들고 싶은데 한 40년 동안 계속해서 삼류학교로 되어 있어서 1930년도에 허킨슨이라는 총장을 모시고 오는데 이 교육학자인데 이분이 존 스튜어트 밀이라고 하는 공리주의 철학자의 굉장히 신봉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와서 시카고 플랜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내요. 핵심이 뭔가 하면은 앞으로 시카고 대학을 들어와서 졸업을 하려고 하면은 인문고전 100권을 스스로 읽고 글쓰기하고 발표하고 암기해서 내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은 졸업 안 시키겠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 시카고 대학이 어떤 식으로 변하는가 하면은 그 1930년대 이후에 노벨상을 무려 92명이나 쏟아집니다. 자, 어머님들 보세요. 대한민국에 과학으로 학문으로 노벨상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유일하게 노벨 평균상 딱 한 분 계시는 거예요. 한 대학에서 92명의 노벨상에 쏟아졌다는 것들은 인문고전에서 저력에서 노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알고 여기 보시는 이 세인트 존스 대학교는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들어가는데 전공이 없습니다. 제 전공은 경영인데 경영, 경제, 법학, 윤리, 심리, 물리 이런 게 없대. 그럼 이 대학은 무엇을 공부하면서 졸업을 하는가 하면은 마찬가지로 인문고전 100권을 달달달 읽고 외우고 글쓰기하고 발표하고 토론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고 졸업을 하는 거예요. 이 대학은 시험을 쳐서 중간에 퇴학시키는 경우가 없어요. 시험 자체가 없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퇴학을 당하는가 하면은 수업 시간에 와서 말을 하지 않으면 퇴학당한대요. 오늘 여러분들이 제 질문에 대답을 안 하면 퇴청당한대 말이에요. 자, 이 세 개 대학에서 우리가 캐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서울에 있는 스카이 대학 등도 가서 공부를 하면은 혼자서 열심히 공부해서 학점 따는 경우는 없어요. 다 팀플레이입니다. 팀플레이. 여러분들, 제가 20년 전에 100억을 투자받아서 이 사업을 했다 그랬죠. 제가 글쓰기와 스피치가 안 됐으면은 그 100억을 투자받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다. 100억을 투자받는데 저는 아무것도 없었고 사업하고자 하는 의지, 열정이랑 아이디어랑 파워포인트 12장만 있을 때 이 12장을 굉장히 간결하게 상대편한테 쿡 씹어줬다 이 말이에요. 우리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을 가서 나와서 뭔가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을 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면은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누군가한테 발표를 해서 투자금을 받아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주어지는 시간이 몇 분인 줄 아세요? 단 3분이다. 파워포인트 단 3장으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 3분 동안에 그 몇백억, 몇십억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뭐예요? 정말 엑기스만 고르고 골라가서 발표를 해요. 글쓰기와 스피치가 없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글쓰기를 시키는 거예요. 논술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한민국은 그 논술마저도 기교적으로 가르치려고 한다. 굉장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대학에서 이 교육이 어떻게 변해되는가를 세 가지를 캐치해야 되는데 하나는 교육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깨우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인문고전이 공부의 근간이다. 세 번째는 지식은 단순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사유하고 질문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캐치해야 되고 그런 식으로 공부해야 되고 그러한 시스템으로 대한민국의 교육이 바뀌어야 되고 그러한 식으로 사교육도 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어머님들은 20년 후에 여러분들의 자녀들한테 원망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루소라고 하는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사상가가 있는데 알고 계실 거예요. 이 루소가 사회계약론이라는 것들을 적어서 프랑스 대혁명의 사상적인 기반을 제공했던 사람인데 그분이
에밀이라고 하는 교육의 명제를 만들어냅니다. 자, 정치 사상가가 왜 교육을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아까 이야기했죠. 그죠? 세상은 누가 바꿉니까? 사람이 바꾸죠. 사람은 뭐가 바꿔요? 교육이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바꾸려고 하면은 교육이 바로 돼야 된다고 해서 에밀이라고 하는 저서를 만들었는데 이 에밀이라는 저서는 교육학의 명제입니다. 여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과 부모는 분모여야지 분자이면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러분들의 자녀가 능력이 잠재력이 10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부모 역할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자녀가 한 명 두 명밖에 없으니까 정말 뭔가 잘해주고 싶어요. 모든 걸 다 줬어요. 내 인생을 바쳐가지고 얘한테 다 퍼부었어요. 나의 꿈을 얘한테 다 줬어요. 그래서 10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10분의 10이 되죠. 10분의 10이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애들의 그 잠재력은 1로 줄어든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에밀이라는 교육학입니다. 그래서 버려서 다 버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남겨라 그랬어. 그래서 1분의 10을 만들어 그랬어. 1분의 10이 되면 뭐예요? 우리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그대로 뱉어내는 거잖아요. 그 일이 뭔가 하면은 생각 열기다 이 말이에요. 공부는 생각을 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어머님들. 인문고전에는 아까 얘기했죠. 직접적인 표현이 없고 언유와 비유가 넘나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비유법이 많은 거예요. 언유법이 많은 거예요. 언유법이 생각을 여는데 굉장히 중요한 도구예요. 어머님들. 시간은 돈이다. 이거 뭐예요? 언유적인 표현이에요. 굉장히 많이 쓰는 거지만 시간과 돈이 어떻게 일치돼요? 일치되지 않지만 시간이 가지고 있는 가치랑 돈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연결되니까 시간은 돈이다라는 언유적인 표현이 나오고 이 언유적인 표현이 이해가 돼야 야 이놈아 시간이 아깝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지성인들이 쓰는 모두한 문장들이 언유적인 표현이 돼.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교육제도가 변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왜 인문고전이 중요한가 하면 어머님 이거 보세요. 이거 뭡니까? 이게 뭡니까? 오늘 대답 못하면 쫓겨납니다. 예, 망치죠. 이것은 무슨 망치일까요? 생각을 열어보세요. 자, 우리가 지금 자녀들의 교육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망치가 튀어나왔을까요? 아시는 분? 손 들고 얘기해 보세요. 자신이 없나요? 예, 우리 어머님. 박수 한번 해주세요. 예. 저 본부장님, 저 우리 학부모님 나중에 제 에세이북 하나 드릴 테니까 사연 해드릴게요. 이것은 그냥 망치가 아니고 니체의 망치입니다. 니체가 아시죠? 니체가 독일의 철학자인데 니체가 생각할 때 인간이 이성적인 사고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이성적인 사고를 하지 않고 문제만 생기면 신을 찾는다 이 말이야. 신을. 그래서 우리가 중세 유럽을 암흑의 천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예? 왕은 신이 점지에서 내렸다. 이게 왕권 신수술이다 말이지. 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니체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신은 죽었다. 여기서 말하는 신은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주변의 고정관념과 불편한 진실과 편견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니체의 망치를 들고 내 주변에 있는 고정관념과 불편한 진실을 쭉 깨부셔서 인식, 그 몸의 바다로 나가서 인식의 지평선을 넓혀라. 그것이 너의 삶이고 지성인의 삶이고 우리 자녀들의 삶이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가르치는 철학이 니체의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이야기했다, 말했다라는 책이에요.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그죠? 이 책이 그렇게 공부를 하면 굉장히 재미있는 책인데 이것을 그냥 디립다 외우니까 재미가 없습니다. 니체가 독일의 철학자인지 왜 중요합니까? 니체가 이야기했던 책 제목이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들이 뭐가 중요하냐? 철학은
결론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결론에 도달하는 사유의 과정을 배우는 거예요. 이 니체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을 마치 낙타로 본 거예요. 낙타가 무거운 짐을 지고 사막을 덧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낙타가 왜 무거운 짐을 지고 사막을 덧없이 왔다 갔다 하는지 지도 몰라요. You should. 너가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는 타인의 중압감에 갇혀서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왜 자기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지 모르고 무조건 너는 성공해야 돼. 이렇게 하면은 you should. 낙타가 된대. 이 낙타의 짐을 버리고 I will. 너의 의지로 살아라. 이 너의 의지는 사자가 넓은 들판을 자기의 자유의지로 뛰어다니면서 먹이를 찾는 I will의 의지를 가지고 살면서 I am, 내 자신을 발견하라는 것들이 니체의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책의 핵심입니다. 자, 어머님들, 우리 애들이 니체의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것들을 학습을 할 때 우리 애들은 니체의 망치를 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인문고졸에 놓는 모든 성현들은 니체의 망치를 들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과거 것을 답습해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성현들이 태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어머님들. 그림을 굉장히 잘 그렸어, 어머님들. 그래가지고 유명한 화가가 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그림을 잘 그리는 거에다가 자기의 관점으로 기존의 화풍을 확 바꿔야 되는 거예요. 피카소가 왜 유명해졌습니까? 그림을 잘 그렸어? 아니에요. 어머님들, 피카소의 그림 중에서 제일 유명한 그림 중에서 아비뇽의 처녀들이라는 건데 제목 아시죠? 그 아비뇽이 어딘가 압니까? 사창가다 말이에요. 사창가. 거기에 나오는 5명의 여자들이, 벌거벗어 있는 여자들이 얼굴이 이렇게 입체적으로 온 그 여자들이 누군가 하면은 사창가의 창녀다 이 말이에요. 창녀의 5명의 그림을 그려놓고 유명해진 사람이 피카소다. 그러면 그 그림이 왜 유명해졌냐 하면은 피카소가 봤을 때 니체의 망치를 들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예술은 아름다움만 표현해야 되는가? 왜 예술은 아름다운 비너스의 육체만 그려야 되는가? 아름답지 않은 것들도 예술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아비뇽의 처녀들을 만드는데 그 아비뇽의 처녀들을 그림을 그릴 때 얼굴을 보면 굉장히 일그러져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의 사람들은 그림은 초점이 하나잖아요. 이렇게. 그 사람은 여기서도 보고 여기서도 보고 여기서도 보고 각도를 굉장히 바꿔가지고 입체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피카소가 입체파화가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유행이라는 게 왜 생깁니까? 바지가 짧았다가 넓었다가 통이 깊. 이것은 인간은 신으로부터 받은 탤런트 중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지루함입니다. 지루함을 제일 싫어해요. 그러니까 요거로 바꿨다가 저거로 바꿨다가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어머님들. 이 세상에서 절대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세계가 있습니다. 깨구리가 뛰는 방향을 사람들은 예측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여자의 흔들리는 갈대, 그것도 예측할 수도 없고 주식이 뛰는 방향도 예측할 수 없다 그랬어. 자, 인간은 지루함을 굉장히 싫어요. 그런데 우리 애들한테 주구장창 주입을 시키니까 수학 문제를 10문제 풀게 해요. 그런데 남들도 10문제 풀어요. 그러니까 20문제 풀리는 거잖아요. 남들이 20문제 풀어요.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3개월 선행시켜요. 3개월 선행시켜 남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6개월 선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에 대한민국에서 중고등학교 애들의 하루의 공부 시간이 12시간이래요. 핀란드는 4시간입니다. 왜? 스스로 문제를 풀고 하면 처음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그 다음부터는 빨리 풀어요. 10분이면 푸는데 계속해서 강의 들으니까 뭐예요? 내 머리는 생각할 틈이 없어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뭐가 돼요? 영혼은 늙어간다. 육체가 운동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육체가 근육이 축소되죠. 영혼이 늙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페를렉스의 메인 색깔이 적색입니다. 여기 보시면 적색이죠. 적색인데 왜 적색인가 하면은 우리 애들의 생각 열기를 통해서 생각 열기를 통해서 사유하고 질문을 하게 되면은 우리 영혼의 애들의 영혼이 붉게 물들어요. 진짜입니다.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망치를 보면 누가 생각합니까? 니체가 생각이 난다 말이에요. 페를렉스의 인문아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서 인문학은 앞에 인문학은 인문학이고 뒤에 아트는 예술이 아니고 앱스트랙, 추상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인문 고전을 추상화를 통해서 배우는 과목이 페를렉스 인문아트다 말이에요. 그것이 이미지 연상 학습 방법이에요.